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출장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해서 진도를 모두 맞춰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앞에 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우리 개념 프린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 20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더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109페이지 그리고 110페이지를 전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산화수에 대한 내용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산화수라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었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에다 산화수를 조금 표현을 해볼 거고요. 산화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물질이 산화되거나 또는 환원이 되는데 이렇게 산화되거나 환원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수라고 했죠. 왜 가상의 수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이 얼마나 산화했는지 얼마나 환원됐는지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개념이다 보니까 가상의 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뭐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냐면 우리 산화수가 0인 것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산화수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이 원소는 산화되지도 않고 바로 환원되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만약에 산화수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뜻은 뭐야? 그치, 전자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본인께서는 점점 양전하를 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산화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반응 이 바로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요게 바로 산화되는 반응이야 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자, 반대로 만약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면 이거는 본인께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더 음전하를 띠게 되고 이런 반응으로 인한 환원 반응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환원이구나 라고 했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이 산화수에 대한 건 구체적인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를 좀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우리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러한 물질, 요걸 우리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전자의 주고받음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금속은 양이온 띄는 거 보니까 전자를 잃었겠죠. 비금속은 음이온 띄는 거 보니까 전자를 얻었겠죠. 따라서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 그 이온의 전하량 자체를 산화수라고 표시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그 염화나트륨은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는 1가 양이온이고요. 염소 같은 경우,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1가 음이온이죠. 그러면은 그 금속과 비금속의 전하량 자체가 바로 그 원소의 산화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트륨은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산화마그네슘이 있다 라고 했어. 그럼 산화마그네슘은 우리 주기율표의 2족이죠. 원자과 전자가 2개 있다 보니까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고 2가 양이온이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16족이기 때문에 전자를 2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2가 음이온이 되죠. 이러한 마그네슘과 산소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전하량 자체가 뭐가 된다? 산화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쉽죠? 아, 이온결합 물질은 그 이온의 전하량 자체가 바로 산화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달라요. 이온결합 물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의 주고받음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무엇을 공유하는 거죠?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 물질은요, 누가 전자를 얻고 잃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렵지만 산화되거나 환원된 물질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하면 얘가 산화됐는지 환원되는지를 가상의 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때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소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고 가정하고 산화수를 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공유결합 물질 물과 이제 암모니아가 예시로 나오고 있죠. 자, 물 같은 경우는 우리 3단원 할 때 배웠겠지만 우리 이렇게 생겼죠. 산소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산소한테 2개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때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요. 산소한테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우리 전기 음성도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배웠냐면요, 산소가 수소보다는 크다고 배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이 바로 산소 쪽으로 치우칠 거란 말이지. 우리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이때 산화수를 구할 때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모든 산소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이온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원래는 산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와 해가지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포함해서 2번이나 전자를 받고 있죠. 전자를 2번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중성일 때보다 마이너스 2만큼의 전하를 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수소는 어떤가요? 얘는 한 번씩 지금 뺏기고 있죠, 산소한테. 그러니까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전자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2개를 받으면 마이너스 2만큼의 전하를 띠는 거고요. 1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화수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공유결합 물질일 때는. 자, 다시 한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암모니아는 중심 원자에 이제 이렇게 질소가 있고요.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얘 또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개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죠. 이때 우리 전기 음성도는요, 누가 큽니까? 질소가 수소보다 크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자쌍을 모두 질소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질소는 현재 지금 전자 총 몇 번 받나요? 각각 수소한테 3번이나 받죠. 3번을 받았어. 음전하를 띠는 전자 3번 받았어.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소들 같은 경우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잃어버린 거잖아.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요러한 구조 어떨까요? C6H12O6. 자, 요러한 공유결합 물질이 있다. 지금 전부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 포도당인데 요러한 물질은요, 모든 원소의 산화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2가지 물질의 산화수를 바로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 복잡한 친구들은요, 구조식을 외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 구조식을 몰라도 산화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방법이 뭐야? 그 밑에 나와 있는 산화수 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화수 규칙으로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 이제 구조를 몰라도 우리가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별표 치시고 밑에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화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호던소 물질은 산화수가 항상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호던소 물질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원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호던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O2, 뭐 O7, O7이란다, O3,
그리고 뭐 나트륨 또는 뭐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그치? 얘네들은 왜 산화수가 0이냐?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면은 전기음성도와 똑같은 원소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정확하게 원자핵과 원자핵 중심에 위치하게 되죠. 어딘가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말은 어떠한 원자도 전자를 얻거나 잃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산화되거나 환원되지 않은 상태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 산화수의 기준이 되는 0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돈소물질 같은 경우는 산화되거나 환원되지 않은 산화수가 0인 상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성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성화합물, 호돈소물질은 0이니까 화합물이 이제 호돈소물질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뭐 예를 들면 H2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중성화합물이죠. 전하량이 0이니까,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전에 수소의 산화수가 이제 플러스 1이었고요. 산소의 산화수는요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근데 수소가 두 개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중성화합물이기 때문에 얘는 전하량이 0이에요, 0. 0이다 보니까 모든 산화수를 다 더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화합물의 경우에는 각 원자의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어떤 이온이 있어? 그럼 그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뭐 Na 플러스가 있어. 그럼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그 산화수의 그 이온의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가 된다. 만약에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있어? 그러면은 알루미늄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온의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원자 이온에서 다원자 이온이라는 건 뭘까? 일단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원자 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원자 이온 대표적으로 NH4 플러스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질소와 수소의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그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이 나온다. 즉 모두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HCO3 뭐 아니다. 뭐 CO3E- 막 이런 것들도 탄소의 산화수와 산소의 산화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원자 이온의 경우 여러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의 경우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바로 그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산화수를 구할 예정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산화수의 기준이 되는 원소들이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 산화수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플루오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플루오린은요 우리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원소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플루오린은 어떤 원소와 결합을 할 때 딱 한 번밖에 결합을 못합니다.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7개밖에 없어서 얘는 한 번 결합해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죠. 그치? 자, 그럼 얘는 플루오린은 한 번 결합하고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봐봐. 한 번 결합하면 무조건 전자를 하나 얻어오겠죠. 그럼 얘는 누구랑 결합하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이랑 결합을 해도 무조건 한 가지 산화수를 갖는 친구들을 우리는 절대적 산화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순위 1번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1족 금속원소, 2족 금속원소, 13족의 금속원소인 알루미늄이 됩니다. 자, 금속원소, 1족 금속원소는 우리 리튬과 그리고 나트륨과 그리고 칼륨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원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잃어버려서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암기해 두세요. 자, 두 번째 2족 원소도 마찬가지죠. 2족 원소는 뭐 베릴륨이나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게 있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소와 결합해도 웬만하면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릴륨은 잘 안 나오고요. 마그네슘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세 번째로 13족의 알루미늄. 얘 또한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다 보니까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의 마지막은 이제 17족의 플루오린이죠. 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한 번 결합하면서 전자 하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결합하면서 전자를 한 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 1번 열심히 여러분들 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산화수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 1번에 있는 친구들이 없어. 그럼 우선순위 2번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애들이랑 결합한 게 아니라면 바로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들과 결합한 게 아니라면 우선순위 3번에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나머지 17쪽의 플루오린을 제외한 원소들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뭐 염소라던가 브로민이라던가 아이오딘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시로 한번 문항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그 밑에 바로 이제 예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치인 원소의 산화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순위 규칙에 존재하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선순위 규칙에 존재하는 친구가 있죠. 나트륨. 나트륨이 우선순위 1번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NaH는 중성화합물이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라고 하는 친구가 몇이 돼야 되죠?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H2O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소한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우선순위가 누구죠? 우선순위는 우선순위 2번에 수소가 있죠. 그럼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요. 2개 있으니까 총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산소가 전체가 몇이 돼야지 중성이 될까?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산소는 전체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있으니까 한 개당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2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여기 OF2. 자, 얘 또한 우리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보면, 자, 먼저 플루오린부터죠. 플루오린은 누구랑 결합해도 무조건 한 번 전자를 얻어옵니다. 플루오린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산소 같은 경우 어떨까? 이거 전체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산소는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2F2를 구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구조를 아는 경우는 구조식을 그려서 하시면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산화수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순위는 역시 플루오린이죠.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산소 전체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 개는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어서 플러스 2가 됐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산화수 규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지금 여러가지 산화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미리 제작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선생님은 요 중간에 요거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다원자 이온 있죠? 여러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 아까 전에 이제 중성 화합물만 봤다면 이제 다원자 이온은 어떻게 산화수를 구할 것인가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Cr2O7E-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 크로뮴이라는 원소인데 처음 보는 원소죠. 이런 것들도 우리 산화수 규칙을 이용하면 산화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얘는 모르니까 이 Cr은 모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그쵸, 요 산소죠. 우선순위. 그럼 마이너스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7개 있네.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모든 산화수의 합이 이제는 0이 되면 안 돼요. 몇이 돼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크로뮴 전체 산화수는 몇이 돼야 될까? 산소의 전체 산화수가 마이너스 14야. 그럼 크로뮴의 전체 산화수는 플러스 12가 돼야겠지. 그래야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크로뮴은 한 개당 몇이었을까요? 그렇죠. 요 한 개당 플러스 6이어야지 두 개가 있어서 플러스 12가 된 거겠죠. 따라서 크로뮴 하나의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화합물일 때는 전체 산화수의 합이 0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원자 이온일 경우에는 그 이온의 전하량이 전체 산화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 전부 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위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분자 형태로 구조식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탄소의 산화수를 전부 구하래요.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탄소의 산화수만 구하면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구조식을 모르면 산화수 규칙을 썼지만 구조식을 아는 경우에는 전기의 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 전기 음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주기, 우리 탄소나 질소나 산소나 이런 친구들은 같은 주기인 친구들이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 여기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다른 주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알려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소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다. 그치? 이 정도는 아마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주기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전기 음성도가 일단은 탄소랑 산소를 비교해 보니까 산소가 더 크대. 그럼 봐봐. 여기 보면은 이 친구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친구. 자, 얘는 지금 아이고. 옆에 있는 지금 탄소랑은 지금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럼 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그치, 요 빨간 색깔. 요 결합, 요 결합, 요 결합만 고려하면 됩니다. 지금 이 세 번의 결합에서 전자를 다 뺏기나요? 아니면 받고 있나요? 지금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요 세 번의 결합에서 전부 다 전자를 뺏기고 있죠. 그치? 총 3번 뺏기는 거야. 음전하를 띈 전자를 3번 뺏긴다고. 그러면은 얘는 양전하를 띠겠죠?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의 양전하를 띠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탄소 볼까요? 자, 여기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시합니다. 같은 탄소이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은 수소를 봐봐. 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죠. 작으니까 전자를 뺏기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탄소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탄소는 수소한테 산소를 한번 받고, 근데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번 한번 뺏기게 되는 거죠. 한 번 주고 한 번 뺏겼네? 그럼 주고 뺏긴 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그치? 자, 여기 있는 옆에 있는 탄소는, 자, 옆에 탄소가 전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다 무시야. 무시. 그러면은 수소한테 한번 받게 되는 거죠.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한번 받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겠다. 그치? 산화수를. 자, 마지막으로 CH3에 있는 C. 자, 탄소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소가 3개 결합되어 있는 게 CH3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도 3번 전자를 받겠죠. 전자를 받게 되면 마이너스 몇이 됩니까? 3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3번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구조를 알면 전기 음성도만 비교해서 산화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바로 포도당의 구조입니다. 포도당의 구조 또한 우리 산화수를 구조를 알게 되면 산화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탄소 구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수소가 지금 2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2번 받겠죠? 그지? 여기 있는 건 무시해도 되고, 산소가 있으니까 한번 뺏기겠다. 2번 받아서 마이너스 2였는데 한 번 뺏겨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총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탄소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탄소는 무시하시고, 자, 얘는 무시할 게 두 개니까 한 번 빼서 오고, 그리고 한 번 뺏기겠죠? 그러면은 한 번 빼서 오고, 마이너스 1, 한 번 뺏겼어, 플러스 1, 0이 되는 거죠. 하나수가. 자, 여기 옆에 봅시다. 자, 얘는 일단 탄소끼리 한 결합은 무시하고, 지금 산소랑 두 번 결합돼 있어요. 산소랑. 그럼 산소가 두 번이나 뺏어가겠지? 이렇게 전자를.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근데 수소가 한 번 결합돼 있으니까 수소한테 한번 가지고 올 거예요, 전자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나머지 한번 다 구해볼까요? 옆에 보시면 요 탄소 무시하는 거 하나, 둘, 그지? 한 번 받고 한 번 뺏겨요. 0이죠. 여기 있는 탄소끼리 결합은 무시. 한 번 받고 한 번 뺏깁니다. 0이 되겠죠. 여기 있는 탄소 무시. 한 번 뺏기고 한 번 뺏기고 한 번 뺏는 거죠. 얘도 0. 이런 식으로. 그치?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산화수 규칙을 배울 때 우리 어떻게 포도당의 산화수를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내가 화학식으로 쓴 거예요. 똑같이. 자, 이랬을 때는 우리 만약에 이렇게만 그려졌으면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럼 산화수 규칙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먼저 우선순위로 되는 게 수소예요.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짜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는 거지. 그럼 플러스 12가 되는 것이고, 산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6을 곱해서 마이너스 10이야. 이 화합물은 중성화합물이기 때문에 모든 산화수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미 지금 수소의 산화수의 합과 산소의 산화수를 합하면 0이 됩니다.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몇이어야 돼? 0이 돼야 돼요. 전부 다. 근데 아까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짜리도 있었고 플러스 1짜리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산화수 규칙으로 구하면 0이 되지? 또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지? 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산화수 규칙, 여기 참 옆에 나와 있긴 한데,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구한 산화수는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구한 산화수는 해당 원소의 평균적인 산화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까 봤던 그 포도당 있죠. 포도당의 모든 산화수를 더한 다음에 지금 포도당이 6개 있죠. 그럼 6개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0,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 0이니까 뭐 곱하나 마나, 0, 0, 0 더하나 마나. 자, 근데 이걸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값이랑 바로 요 값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인 산화수구나. 실제로 산화수를 구할 때는 구조를 알고 구하는 게 정확히 구하는 방법이고, 산화수 규칙으로 구한 산화수는 평균적인 산화수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산화수 규칙은 모두 마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 이제는 산화수법이라는 걸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자,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할 때 산화수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1단원에서 개수 맞추기 할 때 주로 사용하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보존 법칙. 자, 질량 보존 법칙의 정의는 뭐였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즉, 질량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응 전과 후에 뭐가 변하면 안 돼요? 그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치.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췄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산화하는 반응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밑에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요. 막 그지? 엄청 많죠?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질량 보존 법칙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져 버려서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앞에서 배웠던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요. 이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바로 이동하는 전자수를 똑같이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작업에서 어느 정도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우리 이 방법을 산화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밑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방법이 총 선생님이 다 5가지 스텝으로 나눠놨는데 선생님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의 산화수를 구하는 게 1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구리야. 얘는 호돈수 물질이네요. 산화수가 0이겠지. 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온이네요. 이온 그냥. 그러면은 그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 플러스 1. 그치? 자, NO3 마이너스. 이제부터는 규칙을 써야 돼. 우선순위는 산소죠.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어. 그럼 마이너스 6. 근데 다원자 이온이네요. 그럼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러면은 질소는 플러스 5가 돼야지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구리 이가 양이온 플러스 2 NO. 우선순위는 산소죠. 마이너스 2니까 질소는 플러스 2. 자, 물이네요. 우선순위는 수소 플러스 1짜리가 2개. 그러면은 플러스 2죠.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리고 쭉 다 구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세요. 보면서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수소는 플러스 1이었는데 반응 후에도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수소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산화환원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산소 보세요. 산소는 마이너스 2였다. 근데 반응 후에도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또한 반응하지 않았구나. 그럼 누가 실제로 반응했냐? 구리 보세요. 구리 0에서 플러스 2가 되고 있죠. 자, 그럼 0에서 플러스 2가 되고 있으면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전자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치, 전자를 잃으면서 양전하를 띄는 거잖아.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얘는 전자 2개만큼을 잃고 있다는 뜻이야. 잃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질소 한번 볼까요? 질소는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지금 얼만큼 감소하고 있죠? 3만큼 감소하고 있다. 그지? 자,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말은 더 음전하를 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전자를 뭐 한다는 얘기야? 얻고 있다는 뜻이죠. 몇 개? 3만큼 감소하면 3개만큼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 너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여러분들 듣기 거북할 수 있는데 일단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서로 원래 어때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치? 왜냐면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같아야 되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몇을 곱하면 될까? 여기다가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럼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6을 만들면 되겠죠? 6개의 전자를 잃고 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3을 곱하면 되겠다. 여기다. 여기 밑에는 3, 위에는 2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을 곱한다는 말이 구리를 3개 반응시키면 되는 거야. 그치? 1개 반응할 때 2개 잃어버리니까 3개를 반응시키면 6개를 잃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질소는 2개를 반응시켜서 6개를 얻게 만드는 거죠. 그럼 산화수가 몇이 증가하는 거야? 3이니까 6이 증가하는 거고 얘도 2를 곱해서 6이 감소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동하는 전자수, 즉 증가한 산화수 또는 감소한 산화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봐봐. 반응 전에 구리가 3개 있으면 반응 후에도 구리가 3개 있어야 돼. 이건 질량 보존 법칙이죠.
반응 전에도 질소가 2개 있으면 반응 후에도 질소를 포함한 화합물이 2개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일단 벌써 몇 개의 개수를 구했어요. 이미 끝난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량보존 법칙을 써서 우리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산소랑 수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먼저 산소를 좀 맞춰볼게요. 왜냐면 지금 반응 전에 이미 산소가 몇 개는 나와 있어. NO3라고 한 덩어리가 2개 있으니까 산소는 2, 3은 6, 6개의 원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에 2개 있지. 그럼 여기 몇 개 있으면 돼? 4개의 산소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물 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으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반응 후에 수소는 몇 개 있나요? 지금 물한테만 지금 4, 2, 8, 8개의 수소가 있죠. 그럼 8개의 수소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자, 여기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 산화제는 산화되는 물질이 아니라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라고 했죠. 우리 산화하는 반응의 도시서 때문에 산화를 시키는 물질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는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물질이겠죠.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환원되는 물질. 자, 그럼 환원제는 어때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니까 본인께서는 산화되는 거죠. 산화되는 물질이 우리는 환원제입니다. 자, 우리 산화와 환원은 산화수로 얘기한다면 산화수가 증가해야 산화입니다. 지금 산화수가 증가하는 건 구리가 증가하고 있죠. 구리 이가 양이온으로. 그럼 산화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환원제가 되겠다. 그럼 환원되는 물질은 그렇죠, 질소를 포함한 요물질이 환원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NO3- 바로 산화제가 된다. 이렇게. 그럼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원제가 1몰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수, 이동한 전자의 양 몇 몰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봐봐. 환원제가 지금 현재 누구냐면 구리거든요. 그럼 구리가 지금 3개 반응할 때 전자가 총 얼만큼 이동하고 있나요? 자, 우리 맨 처음에 맞출 때 구리 3을 쓴 이유가 전자 6개를 맞춰주기 위해서죠. 즉 3개 반응하면 전자 6개를 잃어버리면서 6개의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3몰만큼 반응하면 6몰만큼의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1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1몰 반응할 때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2몰의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지? 이해가 될까요? 지금 이 반응식을 보고 구리 3개가 반응하면 전자는 6개 이동한다니까. 근데 3몰이라면 당연히 6몰만큼 이동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몰이란 말이에요. 1몰. 3분의 1을. 그럼 얘 또한 3분의 1을 해주면 2몰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첫 번째로 개수를 맞추고, 두 번째로 산화제와 환원제를 맞추고, 세 번째로 뭐 산화제 또는 환원제가 몇 몰 이동할 때 반응할 때 전자는 얼만큼 이동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기 있는 맨 마지막 4번 문제는 그냥 지우세요. 이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번과 3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봤다고 치고 선생님 바로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산화수를 다 구하는 거죠. 자, 뭔지 되게 복잡한 물질이 나왔는데 우리 우선순위 규칙을 쓰면 할 수 있다.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14야. 전체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크로미움 전체, Cr 전체는 플러스 2가 12가 돼야겠죠. 그럼 한 개당은 플러스 6이었을 겁니다. 그치? 플러스 6짜리가 2개 있어서 12가 된 거죠. 자, 철 같은 경우 좀 철입니다. 철 이거. 철은 이온이니까 그냥 플러스 2.
전하량이 산화수. 전하량이 산화수 플러스 1. 너무 쉽네요, 그지? 전하량이 산화수 플러스 2.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3. 자, 우리 여러분들 아까 물 했기 때문에 물은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어서 플러스 2고요.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수소나 산소는요 주로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반응 전과 후에 수소와 산소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산화수 변하는 친구들만 보면 되는데, 자, 우리의 지금 목적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1번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질량보존 법칙이에요. 즉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단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지금 현재 보면 반응 전에 CR이라고 하는 이 원자가 2개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 후에도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산화수의 전체 합이 몇이 됩니까? 플러스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체 전자가 이동하는 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CR에 숫자를 맞춰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크로뮴 같은 경우 얼마나 변하고 있냐면 크로뮴 2개가 지금 12에서 4로 8만큼 감소하고 있죠. 지금 전자 8개를 얻고 있는 거지. 크로뮴 2개가. 그러면은 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1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얘는 1 증가하고 있고요. 얘는 8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몇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8로 맞추면 되겠죠. 8. 그럼 얘를 8개 반응시키는 거야. 철을 갖다가 8개 반응시키면 크로뮴 요거 2개, 앞에 개수가 1이면은 이제 크로뮴 2개만 반응시키면 되는 거지. 그치? 8로 맞췄어요, 이미.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랑 수소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반응 전에 산소는 7개 있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도 7개 있어야 되니까 물이 7개. 그치? 자, 요거는 8이고 앞에서 이제 8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철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를 맞춰주면 되겠다. 7, 2. 14죠? 14개 있어야 되니까 수소 이온이 14개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지? 자, 마지막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N 이거는 이제 주석이라는 물질이고요. MN 이건 망가니즈라는 물질인데 그냥 몰라도 돼요. 자, 산화수를 구해보면 플러스 2. 자, 망가니즈에서는 우선순위가 산소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네요. 마이너스 8. 다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망가니즈는 플러스 7,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2. 얘는 하나마나, 그치, 구하나마나 아마 이제 반응에 참여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석 플러스 2짜리가 지금 플러스 4가 되고 있죠. 얼만큼 증가하고 있나요? 2만큼 증가하고 있지. 자, 그럼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만큼 감소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봐봐, 2만큼 증가하고 5만큼 감소하면 똑같이 맞춰주려면 10으로 맞추면 되겠다. 그치? 10. 그럼 얘는 5를 곱해야 되고 10이 증가하게 하려면 얘는 2를 곱해야 됩니다. 10이 감소하게 하려면.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를 맞췄죠. 자, 5를 곱한다는 말이 뭐야? 이 SN이라는 물질을 5개 반응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2를 곱한 이유는 뭐죠? 그치, 망가니즈라는 물질을 2개 반응시킨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랑 수소의 개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응 전에 산소는요 4개 있죠. 근데 망가니즈가 2개, MnO4가 2개 있으니까 4, 2, 8 8개가 있으니까 산소가 8개 있으려면 물도 8개 있으면 되겠다. 자, 수소는요 8이 16. 수소가 이제 반응 후에 16개 있죠. 그럼 16개가 반응 전에도 있어야 되니까 16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여러분들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하면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있는 문항으로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보게 돼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가 자료 한 번만 나눠주고 그 부분만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